오늘은 배영 영법 교정 두 번째 시간으로 세계적인 선수한테 배워보자. 이번에는 남자 편으로서 라이언 머피 선수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라이언 머피 선수는 2016년 리우 올림픽에서 배영 100, 200m 그리고 혼계영 400m에서 3관왕을 차지했으며 100m 세계 신기록을 작성했습니다. 100m 기록은 현재도 배영 200m 기록을 가지고 있는 아론 페솔 선수가 2009년에 작성했던 기록을 갱신한 것이었기에 더욱 값진 것이기도 했습니다. 올림픽 3관왕과 더불어 세계 신기록 작성이라니 부럽기도 하고 생각하면 가슴이 뛰기도 합니다. 라이언 머피 선수는 식스킥을 정상적으로 소화하고 있고 힙 로테이션은 양쪽으로 30도 정도로 가볍게 롤링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힙이 조금밖에 롤링이 되지 않는 이유는 손이 입수한 직후에 바로 물을 잡기 때문에 손이 물속으로 깊게 들어가지 않고 그로 인해 어깨의 롤링이 적게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즉, 손이 얕게 들어가기 때문에 어깨의 롤링이 적게 발생되고 그로 인해 엉덩이의 로테이션 각도를 작게 만들게 되며 그 결과 킥이 좌우로 돌아가는 정도도 작아지는 것입니다. 이렇듯 손과 어깨, 둔부, 다리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오른손과 왼손이 입수되는 깊이가 달라지면 오른쪽과 왼쪽의 롤링도 달라지게 되며 나중에는 킥을 차는 방향도 각기 달라지는 것입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누구나 그럴 수 있기 때문이기도 하고 또한 머피 선수도 약간은 그런 모습을 보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덧붙이자면 선수의 오른쪽과 왼쪽이 다를 경우 그 원인을 찾아서 교정해야 한다는 것을 알려드리기 위함입니다. 예를 들어 다리를 짝짝이로 차는 경우에 그 원인이 어깨의 롤링 때문인지 엉덩이가 균형이 맞지 않는지 또는 양다리의 힘 차이가 심한 것인지 등등을 확인하고 그 원인을 교정해야 자세가 바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심하지 않은 경우는 그냥 하는 것도 괜찮습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오른쪽과 왼쪽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특히 배영의 경우는 팔의 리카버리를 하는 모습이 거의 양쪽이 다른 것이 일반적입니다. 절대로 나만 그런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은 하지 말도록 합시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일반 마스터즈 선수들은 가능하면 다리를 영상과 같이 교차해서 차지 않도록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생각보다 어렵습니다. 다만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것은 그대로 두어도 괜찮습니다. 다만 억지로 이런 형태를 만들려는 노력은 하지 않는 것이 좋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아마도 지금까지 많은 사람들이 이 그림의 동작을 배영 팔동작으로 알고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영법 역학의 기본적인 이론의 변화가 생겨서 영법에 약간의 변화가 있었습니다. 그 역학의 변화는 영법을 정적인 역학으로 생각하다 동적인 방식으로 생각의 변화가 오면서 필연적으로 영법의 변화가 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이론은 간략하게 설명드리자면 선수가 서 있는 상태에서 동작을 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나가는 도중에 팔을 돌리는 것이기 때문에 손이 뒤로 움직이는 속도가 만약 내가 앞으로 나가는 속도보다 느리게 되면 그 순간순간이 바로 저항이고 내가 앞으로 빠르게 나가는 것을 방해하는 순간이기 때문에 최소한 손이 뒤로 움직이는 속도를
내가 앞으로 나아가는 속도보다 빠르게 돌려야 추진력을 발생시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누르기 동작은 보시는 바와 같이 뒤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아래로 움직이기 때문에 저항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렇게 누르는 동작이 많이 줄어들었고 또한 뒤로 미는 각도도 거의 직선으로 변화해 가고 있습니다. 또한 그림에서 보시는 밀기 동작 이후에 빼기 동작 역시 저항일 뿐이기 때문에 이것도 줄이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어서 밀기 동작이 엉덩이 바로 아래에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즉, 누르기와 빼기는 저항이기 때문에 이 동작을 줄이려는 노력들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라이언 머피 선수의 경우도 왼팔은 아주 정확하고 좋은 모습이지만 오른손은 팔의 각도나 이동이 별반 좋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왼손의 경우는 입수 직후에 바로 캐치 동작으로 들어가고 있으면서 손목을 약간 꺾어서 입수 직후에 뒤를 향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바로 캐치 동작에 들어가서 물을 뒤로 길게 밀어내고 있습니다. 또한 입수, 캐치, 풀, 푸시, 피니시 동작에서 팔꿈치의 각도 변화와 더불어 손바닥이 완벽하게 물 감각을 느끼면서 수시로 변화하고 물을 올바로 뒤로 밀 수 있는 방향으로 변화하고 있는 대단한 능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실 이렇게 손바닥의 방향을 자유자재로 바꿀 수 있는 것은 코치인 제가 봐도 대단하다고 밖에 표현할 길이 없습니다. 그러나 오른쪽으로 넘어가 보면 약간의 누르는 동작도 보이고 팔도 왼쪽에 비해서 많이 펴져 있으며 푸시와 피니시 동작도 몸에서 지나치게 많이 떨어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수영을 잘못한다가 아니라 오른팔을 교정하게 되면 앞으로 기록을 줄일 수 있는 여지가 아직도 남았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결론적으로 현재의 이론에 따라서 가장 좋은 팔 돌리기 방식은 머피 선수의 왼팔과 같다는 것입니다. 입수 직후 손목을 뒤로 볼 수 있도록 돌리고 팔꿈치를 아래로 구부러 내리면서 손바닥은 뒤를 향한 채 캐치를 한 뒤에 하완이 모두 뒤를 보면서 당겨서 밀도록 합니다. 즉, 하완은 수직으로 유지되면서 상완과 몸이 이루는 각도가 줄어들도록 당기고 밀도록 합니다. 그 후에 하완을 펴면서 손바닥의 방향을 몸 방향으로 바꾸고 엄지손가락이 위를 향하도록 합니다. 그 후에 팔을 위로 돌리면서 리카바리에 들어가면 엄지손가락 방향이 손날로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손에서 발생될 수 있는 저항을 최대한으로 줄일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머피를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것은 영법의 개념 변화로 인해 손의 입수 깊이가 얕아졌고 그로 인해 어깨의 롤링이 줄어들었으며 또한 둔부의 로테이션도 줄어들고 킥이 좌우로 돌아가는 것도 줄어서 상하 움직임이 커지고 좌우 움직임은 줄었습니다. 팔은 얕은 캐치에 이은 풀과 푸시로 손의 움직임은 거의 직선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그 결과 푸시 동작이 끝났을 때 손이 물속에서 얕은 위치에 있을 수 있어서 위로 팔을 들어 올리기 위한 거리도 짧아졌기 때문에 이곳에서 발생되는 저항도 조금이나마 줄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잘 이해되셨기를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